전 세계 명실상부한 패권국 미국. 미국은 현재 군사, 정치, 경제뿐만이 아닌 지정학적으로도 세계를 압도하고 있죠. 각 지역을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수많은 강, 씨앗만 뿌려놓으면 곡식이 잘 자란다는 비옥한 땅, 동쪽으로는 대서양, 서쪽으로는 태평양을 끼고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위치, 거대한 영토 곳곳에서 나오는 엄청난 양의 천연자원까지. 이건 뭐 처음부터 자급자족을 위한 나라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은데, 여기 미국 영토 중에서도 유난히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지역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다름 아닌 미국 남부 걸프 연안으로, 해당 지역에는 미국 전체 인구의 3%에 불과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과연 이 지역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미국 남부 걸프 연안의 인구가 적은 이유입니다. 미국, 인구와 국토 면적 모두 전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죠. 약 3억 4천만 명의 인구수와 우리나라보다 98배에 달하는 국토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결과 서부보다는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는 지역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동부 지역에만 약 2억 5천만 명, 그러니까 미국 전체 인구의 약 73%가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동부 지역에도 특히 인구가 적은 곳이 있어요. 먼저 미국 남부 지역에는 거대한 멕시코만이 있거든요. 여기는 미국, 멕시코, 쿠바가 둘러싸고 있는 대서양의 일부기도 한데, 멕시코만을 따라 이어진 해안 지역을 이른바 걸프코스트라고 합니다. 이 지역은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엘라베마, 조지아주 등이 인접해 있죠. 2023년 기준 미국의 주별 인구 통계에 따르면 방금 언급된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루이지애나주에는 약 455만 명, 미시시피주는 290만 명, 엘라베마주는 500만 명, 조지아주에는 1100만 명이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4개 주의 인구를 합쳐보면 약 2300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사실 이 정도의 수치면 그렇게 적지는 않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2300만 명은 미국 전체 인구의 약 7%에 불과할 뿐더러 이 해당 주들의 지역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좁혀본다면 이 지역의 인구는 미국 전체 인구의 약 3%에 불과하죠. 사실 미국이라고 하면 워낙 땅이 좋은 곳도 많고 문명이 발전하고 인구가 증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는 강들도 거미줄처럼 뻗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지역은 땅도 안 좋고 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지역에는 세계에서 4번째로 긴 강으로 불리는 미시시피 강이 흐르고 있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여러 강들이 교차하는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지역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강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이 지역의 지리적인 특징은 해안을 따라 여러 개의 만과 석호로 이루어져 있고, 미시시피 강과 엘라베마 강 등 수많은 강들이 교차하고 있어요. 하지만 남쪽 끝자락에 있는 이 지역, 해안을 따라 습지도 발달되어 있었죠. 해안 습지는 연안 해수 습지, 연안 담수 습지, 맹그로브 습지로 세분화되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연안 해수 습지와 맹그로브 습지가 이 해안을 따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연안 해수 습지는 직접 바다와 접해 있기 때문에 해수의 염도가 높은 편이었고, 맹그로브 습지는 줄기와 뿌리가 깊은 나무들이 많아요. 이로 인해 습지 지역은 모기와 같은 해충이나 독사들이 창궐하는 백해무익한 땅으로 여겨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런 지형적인 특징은 자연스럽게 기후에도 영향을 주기도 해요. 이 지역은 전형적인 고온 다습한 아열대 기후가 나타났어요. 때문에 1년 내내 기온이 덥지만 그나마 겨울은 시원하고 온화한 날씨를 갖게 되었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또한 몇십 년 뒤면 아열대성 기후로 바뀐다는 이야기가 존재하다 보니 이 정도 날씨면 그래도 봐줄 만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곳에 인구가 밀집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강수량. 미국에서 가장 습하고 비가 많이 오는 지역들의 순서를 매겨봤을 때 하와이를 제외하고 상위권에 있는 주들이 모두 걸프 해안과 인접해 있죠. 심지어 이 지역은 비뿐만이 아니라 허리케인, 홍수, 뇌우의 영향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보통 이 지역의 허리케인 시즌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로 긴 편인데, 실제로 남부 지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허리케인으로 인해 수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에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1900년대 가장 최악의 자연재해로 손꼽히는 갤버스턴 허리케인. 당시 갤버스턴은 유명한 항구도 있고 남부의 월스트리트로 불리는 금융지구도 있었어요. 하지만 허리케인이 덮치게 되면서 8,000명의 사상자와 약 4,000개에 달하는 건물이 파괴되면서 약 7억 달러, 하나로 9,200억 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죠. 그리고 2005년 8월 다시 한번 미국의 남부 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1,800명의 목숨을 직간접적으로 앗아갔고 1,25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를 입히면서 미국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허리케인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어요. 이 외에도 걸프 연안에는 하비, 앤드류 등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입힌 허리케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는 보다 안전한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기 시작했죠. 그런데 지난 1800년부터 1900년대까지 남부 지역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일이 있었거든요. 과거 남쪽 해안 지역은 열대성 기후와 강의 영향으로 농업이 발전해왔어요. 이때 가축사료인 옥수수와 건초 등을 대량 생산하기도 하면서 목축업도 함께 발달했고요. 이 중에서도 특히 섬유 산업이 눈에 띄게 성장했는데, 과거부터 이 지역에서는 목화가 그렇게 잘 자랐다고 합니다. 때문에 오늘날까지 엘라베마주는 미국 제1의 목화 생산지고, 미시시피주도 생산량 3위를 차지하고 있죠. 하지만 이 목화는 다른 말로 땀의 작물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이건 7월과
7월과 8월 건조해진 목화 열매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빠르게 수확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 아무래도 더 빠르게 더 많은 목화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기 마련이죠. 또한 1793년에는 목화씨를 분리해주는 조면기의 발명으로 목화 생산의 효율성이 더 높아져 이전보다 50배나 많은 작업이 가능해졌다고 하거든요. 때문에 남부 지역에서는 농업과 목화 생산에 투입할 수 있는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예를 구하기 시작했고 19세기 초반까지 아프리카 노예들이 미국 남부 지역으로 끌려오게 되었죠. 그렇게 20여 명 남짓으로 시작된 흑인 노예는 1860년대 미국에서 실시된 인구조사에서 약 390만 명까지 증가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남부 지역 흑인 노예의 수가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백인의 수를 넘어섰다고 해요. 이 영향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루이지애나주, 미시시피주, 엘라베마주, 조지아주 이렇게 4개의 남부 지역에서 흑인의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고요. 게다가 이 상황은 곧 남부 지역의 농업 의존도를 높여가게 되는데 때는 1929년 미국의 대공황이 찾아오면서 농촌의 일자리가 말라버리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남부 경제 상황을 악화시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걸프 연안 지역에서 상황을 역전시킬 하나의 자원이 발견되거든요. 다름 아닌 석유와 천연가스였죠. 이로 인해 미시시피주, 루이지애나주, 조지아주, 엘라베마주가 차례로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석유와 관련된 산업들이 크게 번창해 한때 미국 석유화학 산업의 심장으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이는 국가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정도로 성장을 거듭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제 지역 경제도 회복하고 남부 지역에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지난 2010년 멕시코만에서 역사상 최악의 원유 유출 사고가 발생하게 되죠. 네, 바로 디버터 호라이즌 원유 유출 사고입니다. 이 사고는 당시 남부 지역에 있던 석유 시설들이 폭발하면서 시작되었어요. 폭발로 인해 1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중상을 입게 되었지만 앞으로 벌어질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왜냐, 디버터 호라이즌호는 바닷속으로 1.5km에 달하는 파이프를 연결해 원유를 끌어올렸는데 폭발로 인해 깊은 바닷속 파이프가 끊어지면서 원유가 유출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후 걸프 해안을 중심으로 기름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이때 해면을 덮은 기름의 범위가 한반도의 면적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결국 해안가의 지역들이 기름에 뒤덮이면서 남부 지역에 의존하고 있던 농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해당 지역은 각종 사건 사고, 지리적 특징, 허리케인 등의 문제들이 결합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투자할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이는 곧 남부 지역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인프라와 적은 인구수를 보유하게 만들었고요. 그런데 최근 미국의 인구 이동이 심상치 않다고 하거든요. 미국의 3대 대도시권이라고 불리는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의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이에 반면 남부 지역의 조지아주, 텍사스주에서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2022년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빠르게 성장한 15개 도시 중에서 9개 도시가 남부 지역이고 이 중에서도 6개 도시가 걸프 해안 옆에 있는 텍사스주의 도시라고 해요. 텍사스주는 한 해 동안 약 147만 명의 인구가 증가했고 같은 기간 조지아주의 인구도 8만 명 증가했죠.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세금입니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개인 소득세율은 13.3%, 뉴저지주는 10.75%이지만 남부에 있는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주의 개인 소득세율은 거의 0%라고 해요.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젊은 세대들은 어디서나 원격 근무가 가능한 일을 찾기 시작하고 대도시에서 은퇴한 노년층이 조용하고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하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는데 이때 세금이 낮고 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남부 지역이 눈에 띄었던 거예요. 이로 인해 미국은 현재 내부에서 꽤나 활발한 인구 이동이 이어지고 있고 남부 지역에서도 인구의 움직임이 보이는 만큼 과연 앞으로 미국의 인구 밀집이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